안녕하세요. 저는 일산백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진료를 보고 있고, 이제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 중에 어 제가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년 6 개월 전에 겨울에 여기 와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제 그거 보시고 오신 분들이, 제 진료 찾아오신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근데 인제 제가 그때 해 보니까 결국 비수술적 치료,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거 하고 나서 인제 바로 인제 그다음에 안 되면은, 하다 안 되면 인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도 언젠가 한번 이렇게 좀 제가 제 그 병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때까지 경험 이런 걸 한번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방송에 나오게 돼서 기쁩니다. 또 벌써 질문을 주셨는데, 손목 터널 증 소소한 나날들 님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낫기 힘든 질환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벌써 6 개월이 다 돼 간다고 하셨고, 병원에서 자꾸 손을 많이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일하는 사람한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수술하면 바로 나을 수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일을 안 하면은 사실은 매우 좋아지긴 하거든요. 이게 손을 자꾸 써서 힘줄이 부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물론 인제 나이가 들고 퇴행도 있지만 일을 안 하면은 사실 되게 좋아질 텐데, 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제 하다 안 되면은 수술을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사실은 인제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수술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쪼끔 해 드릴 텐데, 바로 나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이제 낫는다는 게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일도 하고 일상생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인제 사실은 수술하고 일상생활 돌아가고 일까지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요게 사람마다 다르다, 요런 거 좀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사실은 이게 뭐 강의를 꼭 막 열심히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자유롭게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받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얘기하려는 내용은, 그럼 수술을 언제 하는지,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언제 수술을 하는지, 그다음에 수술 방법이 또 사실은 쪼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수술 후 뭐 언제부터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제 좋아지는지, 요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거에 대해서 잠깐 또 한번 얘기를 해 보자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름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지만, 손목 터널에서 신경이 눌려서 주로 저린 거는 이제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인제 저린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 반 정도에서 주로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실은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저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은 신경이 달라서 사실은 안 저려야 되는 게 맞는데, 요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이랑 연결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같이 저릴 수도 있는데, 주로 메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반이고, 이 끝이 주로 저린 증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저린 게 힘든 거예요. 저리고 통증 있는 게 힘들고, 일하는 데 인제 방해되고 생활하는 데 방해돼서 인제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인제 여자에서 훨씬 많은 걸수록, 그리고 인제 나이가 40대 이후에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기는 걸로 돼 있고, 주로 야간에 더 심해지거나 아침에 심한, 그래서 인제 잠도 잘 못 자는 수면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증상이 있으면은 일단 손목 터널 증후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진단이 그래서 인제 그 이게 왜 생기냐면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지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쪼끔 이해하실 수 있어 가지고, 손목 터널은 뒤에도 쪼끔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뼈가 있고, 뼈랑 여기 두꺼운 인대가 있거든요. 요 인대 사이에, 여기를 인제 터널이라고 하고요. 이 터널 안에 힘줄이 9개 들어 있어요. 그래서 힘줄이 엄지손가락 움직이는 힘줄 하나랑,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은 힘줄이 두 개씩이거든요. 그래서 8 개가 들어 있어 가지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힘줄 9 개가 들어 있고,
여기 정중신경이라고 요 아까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가는 그쪽에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좁은 터널이에요. 좁은 터널이고 사실은 확장이 안 되는 터널입니다. 요런 식으로 뼈가 있고요. 이 인대도 매우 두꺼워서 확장이 안 되는 터널에서 요 압력이 증가하는 건데, 압력이 증가하는 원인은 힘줄이 부어서, 많이 쓰고 퇴행이 있어서 힘줄이 부어 가지고 요 신경이 눌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잠 잘못 자서 뭐 다리가 많이 눌렸을 때 다리 쪽이 많이 저리잖아요. 그게 다 신경이 눌려서, 이제 자느라고 몰라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건데, 그런 식으로 신경이 눌려서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널 안에 뭐가 가득 차 가지고 힘든 상태, 신경이 매우 괴로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MRI를 가끔 찍는데, 꼭 손목 터널 증후군 때 찍지는 않지만 MRI를 요렇게 찍어 보면은 여기 인제 손목 터널이 이런 식으로 요 인제 뼈들이 조그맣게 몇 개씩 있고, 여기 인제 약간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 요것도 인대거든요. 요 안에 신경이 요렇게 있는데, 요 옆에 힘줄들이 부어서 이게 되게 좁은 터널 안에서 신경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거고, 결국 우리 보존적 치료는 대부분 요 힘줄이 부은 것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쉬는 것도 그렇고 약물 치료도 그렇고 주사 치료도 그렇고 힘줄이 부은 거를 내리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요 인대를 잘라서 요 공간을 넓혀 주는 게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질문이 하나 있어서 "좋아요 눌렀어요." 님이 "일반 마우스 사용하면 수근관 통증이 있고 팔랭 검사를 1분 넘게 하더라도 뻐근하면서 동시에 많이 시원합니다. 엄지, 검지, 중지 방향에 나타나고 스트레칭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지금 엄지, 검지, 중지 방향으로 저림 증상이 있으시면은, 그리고 마우스를 사용하면은 통증이 있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실은 근데 팔랭 검사는 손목 터널에서 우리 정중신경의 압박을 쪼끔 더 조장시키는,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는지 아닌지 검사하는 방법인데, 이게 팔렌 테스트가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정중신경이 더 눌린다고 생각을 하고, 어 뭐 인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 1분 정도 했을 때 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지금 환자분께서, 그러니까 그 "좋아요 눌렀어요." 님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했을 때 좋아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증상이 악화되는 게 아니면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뭐 좀 더 그 힘줄의 뭐 원활한 스트레칭과 움직임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팔렌 검사하듯이 아까 그 스트레칭을 했을 때 증상이 악화되시는 것만이 아니라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사실은 뭐 그런 행위를, 그런 동작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강의로 다시 좀 넘어가서 여기를 열어주는 게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봤을 때 손목 터널은 한 여기 정도에 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여기가 좀 아플 거다. 그리고 상처가 여기 생길 수도 있다. 요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수술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되냐가 매우 궁금할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 보면은, 사실은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 교과서에도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환자와 이제 상의해서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3 개월에서 6 개월 이상 다른 치료, 그러니까 수술 외의 치료를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그런 치료를 해도 크게 호전이 없는 경우, 이런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여기에 6 개월이란 게 사실은 인제 딱 정해진 기간은 아니거든요. 내가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 인제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인제 증상이 심해야 돼요. 증상이 뭐 6 개월 이상 있다 치더라도 경미하다면은 사실 수술하고 후회하거나 더 아프기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너무 저려서 뭐 아무 일도 못 하겠고
야간에도 잠도 못 자겠고 하여튼 어떤 삶의 질에 저하가 있을 정도로 안 좋을 때 수술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제 근위축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따 그림을 보여줄 텐데 여기 엄지두덩 이 부분에 근위축이 생깁니다. 이게 정중신경이 사실은 대부분 감각신경인데 매우 극히 일부 요렇게 운동신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엄지 근육이 위축이 오는 경우 사실은 그러면은 좀 더 저희들은 의사들은 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쪼끔 권유하는 경향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검사를 하잖아요. 신경 검사를 하는데 신경 검사를 해 보면은 수치라든가 어떤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인제 그걸 봤을 때 좀 수치가 안 좋다든가 어떤 특정 현상이 보이면은 또 인제 수술을 권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손목 골절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당뇨가 심한 당뇨 환자들이 사실 좀 주사 맞기도 그렇고 잘 안 낫거든요. 당뇨가 심하다든가 아니면 류마티스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쪼끔 더 수술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 전에 인제 보통 보존적 치료 중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게 주사 치료인데 인제 주사 치료는 좀 몇 번까지 맞아도 수술 전에 몇 번까지 맞으면 그다음에 인제 그 재발하면 수술해야 되는지 사실 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저는 한 번 일단 주사 치료를 무조건 해 보거든요. 주사 치료 결과가 일단은 좋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하고 항상 환자분들께 재발률은 한 50% 정도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재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3 개월, 6 개월 뭐 오래 가면 1 년도 가시는데 재발하면은 "수술을 권유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간격을 띄고 주사를 맞으면 1-2 번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인제 환자분 또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바쁘시니까 수술을 못 하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3 번, 4번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주사의 최대 단점이 맞을수록 효과가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가 점점 반감돼서 처음에는 뭐 6 개월 효과 있던 게 두 번째 맞으면 3 개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3 번, 4번 맞으면 맞을수록 그 효과가 있는 기간이 떨어져서 점점 줄어 가지고 결국에 한 뭐 많이 맞으면 10번 이상 맞으면 뭐 "하루도 안 간다."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사실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아무래도 스테로이드가 면역을 저하하기 때문에 감염이나 혈당 상승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돼 있고 반복적으로 많이 맞으면 피부 위축이나 힘줄 파열 네 뭐 신경을 찌를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는데 사실은 뭐 1-2번 맞아서 이런 경우가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주사는 1-2 번 뭐 2-3 번은 맞아 볼 수 있지만 "계속 맞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제일 중요해요, 증상.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이 통증을 못 참겠다 싶으면 수술을 하는 거고요. 의사들이 수술을 권할 때는 요 엄지두덩이 이렇게 위축이 있을 때는 회복이 그러니까 오래됐거나 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쪼금 더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위축되면 여기 근육이 없으면은 요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랑 만나는 요거를 인제 대립기능이라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손을 사용할 때 저희가 엄지의 기능이 50% 손가락 중에 5 손가락 중에 하나지만 엄지의 기능이 한 50%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엄지가 이렇게 다른 손가락과 다르게 약간 돌아 있는 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 있는 게 사실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주는 거라서 요 기능이 좀 떨어지면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적응해서 사실은 여기 위축이 심해도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도와주는 근육들이 있어서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환자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경 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손목 터널에서 신경이 눌리니까 신경이 사실은 전기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주었을 때 반응을 주었을 때 전기가 가는 속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속도가 늘어나는 거죠.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아니면 인제 전압으로 표현되는데 전압이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저희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인제 아예 신경을 자극을 줬는데 아예 반응이 요 손가락 쪽으로 안 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보이면 좀 더 수술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검사 결과에 따라서도 수술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어 이제 마취를 해야지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환자를 마취도 안 하고 수술할 수 없으니까 이 손목 터널 증후군 할 때 하는 마취는 크게 한 3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국소 마취라고 그래서 여기만 마취하는 거예요. 여기만 마취해서 이제 사실 국소 마취할 때는 별로 준비할 것도 없어요. 피 검사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고 금식도 안 해도 되고 간단하게 그냥 수술장에 와서 여기만 마취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국소 마취를 해서 수술하는 방법이고, 팔 마취는 인제 팔신경 얼기 마취라고도 하는데 목이나 겨드랑이에서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쪼끔 더 편하게 마취를 할 수 있고, 이 국소 마취는 사실 그냥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마취를 하면 되는데 팔 마취부터 시작하면은 인제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이 마취를 해 주게 되고요. 사실은 요 국소 마취는 내가 국소 마취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환자에 따라서 마취가 잘 안 돼서 추가 마취를 하거나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 팔 마취를 하면은 마취가 되게 깊이 되기 때문에 쪼끔 더 수술할 때 편할 수도 있지만, 다만 마취하기 전에 피 검사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그 마취 시간도 쪼끔 더 길고, 마취 후에 이게 사실은 근육이 완전 마비되거든요. 오래 가면은 아침에 수술받아도 저녁 때 마취가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 가지고 어 요거는 인제 근데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전신 마취도 하기도 합니다. 전신 마취해서 수술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병원의 상황이나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국소 마취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내시경할 때 쪼끔 국소 마취만 해서는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서 팔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또 그 사이에 들어와서 좀 보면은 한인 님께서 어제 아침에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고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손목에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가요?"라는 질문을 줬는데, 이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어 이게 주사 맞고 일시적으로 좀 더 아플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오래 가면은 감염일 수도 있거든요. 균이 들어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서 매우 드뭅니다. 주사 맞고 감염 확률이 진짜 뭐 10만 명 중에 1명 그 정도로 드물긴 한데 생길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아침에 통증이 심하고 그게 점점점 좋아졌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면은 또 열도 나고 그러면은 다시 병원에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컷 님이 손목 터널 증후군 자가 진단법 검색을 해 봤더니 양쪽 손등을 1분 동안 마주 댔을 때 통증이 맞다고 하던데, 저는 1 분이 아니라 대자마자 너무 아팠어요. 평소 일상생활 했을 때 딱히 큰 통증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손목을 움직였는데 아파서 손목을 돌려봤더니 바깥쪽으로 돌릴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인제 여기서 요게 요 검사거든요. 아까도 잠깐 나온 팔렌 검사라는 건데, 이거 했을 때 그 통증이 어디에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손가락이 저려야 돼요. 특히 손끝이 저려야 돼요. 그냥 손목이 아프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아까 그 팔렌 검사 맞대는 검사를 했을 때 저리면, 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고 병원을 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특히 하루 한 컷 님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했을 때 딱히 큰 통증이 없었다고 하시면은, 아 그리고 오늘 단순히 돌려봤는데 한 번 아팠다 이러면은 병원에 갈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 반복된다면 손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젤 님께서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은 한 번 하면 완치가 되는 건가요? 수술은 신경을 눌리는 근육을 수술하는 건가요? 손목을 어떻게 쓰는 사람들이 이 병이 걸리나요? 약물 치료로는 치료가 안 되나요? 어떤 약을 쓰나요? 요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요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은, 그러니까 주사는 제가 아까 재발을 한다고 했고 재발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희 의사들이 생각하기엔 '재발은 안 한다. 한 번 하면 끝이다.'라고, 수술이 쪼끔 잘못되기 전에는 무조건 '한 번 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도 그렇고 어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있어요. 뭐 식당 일을 하시는데 뭐 10년 동안 수술 후에 10년 동안 또 계속 식당 일을 열심히 하셨다. 이러면 제가 터널을 넓혀 준다고 그랬는데 넓혀 준 터널이 다시 가득 차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재수술하면 또 좋아지세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하고 재발 걱정은 일반 보통 요즘 환자분들은 거의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수술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사실은 인제 신경을 누르는 게 아니라, 뒤에 쪼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신경이 있는 터널을 덮고 있는 그 뚜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대를 잘라 줘서 그 터널을 넓혀 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그쪽에 인제 근육은 없기 때문에 인대인데, 그 인대가 터널의 덮개다. 그 덮개 터널의 윗부분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널의 지붕을 열어 주는 수술이다. 인대를 잘라 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손목보다는 손가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 병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약물만 써도 되게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수술 안 하겠죠. 약은 진통소염제를 제일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힘줄의 염증이기 때문에 힘줄의 염증을 내리기 위해서 진통소염제를 쓰시고, 또 이게 신경이 또 예민해지거든요. 그 예민한 신경의 어떤 반응을 낮춰주는 신경 안정제 비슷한 약이 있어요. 고 약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로 넘어가면은 요 마취를 요렇게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데, 수술은 요렇게 요즘 4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하던 개방형 방법이랑, 그다음에 개방형 방법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좀 많이 그냥 신경을 충분히 잘 보기 위해서 많이 째서, 어 옛날에 하던 방법이죠. 뭐 50 년대,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1900 년대에 주로 하던 수술인데, 이제 아무래도 시원하게 째서 수술을 하니까 오히려 합병증이 적지만 많이 째니까 뭐 통증도 크고 회복도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개발해 가지고 쪼끔만 절개하는 최소절개 수술을, 이게 제일 현재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명 중에 8 명은 요 수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개방형 수술보다는 쪼끔 열고 하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수부세부 전문의 제도가 있는데 수부세부 전문의를 딴 그런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요런 수술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경 손상 가능성은 개방성보다 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즘 점점 이제 관절경, 내시경 이런 미세 침습 쪼끔만 째서 수술하는 게 이제 워낙 계속 트렌드다 보니까, 그리고 요 수술을 워낙 정형외과 의사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손목 터널 수술도 요런 수술을 많이 하고요. 이거는 뒤에도 보여 드리겠지만 쪼끔만 째서 하는 수술이고, 쪼끔만 째는 대신에 안 보이니까 그 안에 내시경을 넣어 가지고 인대를 열어 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저는 요 내시경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내시경을 하다가 시야가 안 좋고 제가 원하는 어떤 환경이 안 되면 바로 이렇게 절개를, 국 최소 절개를 해 가지고 안전하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거거든요. 요 내시경을 하면 인제 사실은 내시경 안 하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걱정하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은 뭐 좀 위험하지 않냐. 신경 같은 거 다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사실은 안전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최근에는 또 초음파를 많이 보는데 초음파 보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인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시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초음파도 장점이 있는데 하여튼 초음파와 내시경은 쪼끔 째거나 안 째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정말 숙련이 좀 더 많이 돼야 되고 인제 사실은 불안전 감압이라고 하는데 쪼끔 덜 열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고런 위험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제가 말씀드린 터널이에요. 요 뼈가 있고 여기가 터널이고요. 터널을 덮고 있는 인대가 있어요. 저희가 뭐 뼈를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 인대를 절개하는 거죠. 요 인대를 이런 식으로 보통 절개를 하게 되면은 이 인대가 요렇게 다시 넓어져 가지고 낫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간을 넓혀 주는 수술이다. 요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1900 년대에 많이 하던 수술이고요. 이 정도 크게 열어서 이것보다 더 크게 여시는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크게 열어서 인제 손목 터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열어주는 수술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인제 요즘은 어디를 째느냐는 어디에 수술 자국이 생기냐는 사실은 의사 선생님마다 많이 다르시거든요. 여기를 쪼끔 째는 분들도 있고 여기 쪼끔 째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한 요 정도 2.5 센치 정도에서 3 센치 정도 째서 시야를 통해서 충분히 아까 말한 인대를 자를 수 있거든요. 고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내시경 수술은 요 인제 손목 터널 안에다가 요런 관을 하나 넣어 가지고요. 이 관을 통해서 요 인대를 보면서 인대를 자르는 거고 이 관을 인제 넣으면은 요런 식으로 인대가 보이거든요. 요 하얀색 인대를 인제 요 칼을 또 조그만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칼이 있거든요. 고걸 넣어서 하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자국이 여기 하나만 생겨요. 요 그림은 인제 예시로 가져온 거라서 그렇지만 여기에 요거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고요. 여기에 손목 주름이 있는데 아무래도 손목 주름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처가 쪼끔 더 예쁘게 남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복도 쪼끔 빠르다고 볼 수 있고 이건 인제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찍은 사진이라서 좀 부어 있고 빨갛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요 주름에 있는 부분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물론 미세 절개를 해도 최소 절개를 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흉터가 남지는 않거든요. 여기도 인제 요런 엄지 주름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지만 하여튼 요렇게 상처가 쪼끔 더 예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근데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다시 넘어가서 인제 굳이 이렇게 개방을 안 하고 이런 내시경 수술을 하려는 이유는 회복을 쪼끔 더 빠르게 하려는 거예요. 쪼끔 째니까 일상 복귀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뭐 6 개월이 지나고 뭐 그러면은 사실 수술 결과는 어떤 수술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든 그 결과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다 설명드린 거니까 넘어가서 그럼 인제 수술을 받았으면은 언제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뭐 재활은 필요한지 요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수술 성공률이란 게 있어요. 수술을 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 성공률이 있는데 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수술은 성공률이 매우 높은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받으면은 거의 80에서 90%의 환자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술을 해도 그렇고요. 저린 것과 통증이 매우 좋아진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언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시는데 사실은 수술 직후에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수술을 해 보면은 꼭 이런 거는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6 개월까지 천천히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뭐 3 개월, 4 개월 후에 와도 "선생님 아직도 저려요. 수술 뭐 잘 된 거 맞나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 재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6 개월째까지 기다려 봤을 때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률이 매우 높은 수술이다." 그러면 여기서
10%에서 20%의 환자 증상이 호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진단이 쪼끔 잘못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우리가 의사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인제 쉽게 설명할 때 10명 중에 9 명은 매우 좋아지는 좋은 수술이다. 해봄직한 수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 후의 증상은 아무리 늦어도 6 개월 내에는 매우 좋아지고요. 어떤 분들은 뭐 수술한 다음 날부터 '아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덜 저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인제 완전한 감각, 사실은 이게 저린 것뿐만 아니라 감각도 떨어지고,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엄지 두덩이 근육 위축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근력 회복하는 데 인제 한 3 에서 6 개월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일부는 6 개월에서 9 개월까지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인제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먼저 보고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유가 맛있는 카페라테 님이 말씀 주신 게, 열흘 전에 이미 수술을 받으셨군요. 손목터널 증후군과 팔꿈치, 이제 팔꿈치는 주로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인데 척골신경 수술을 동시에 받으셨고요. 손바닥 화끈거림과 손끝 저림, 그다음에 수술 전에 4 번, 5번 손가락과 그쪽 손바닥의 감각이 이상하고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호전되는 증상이 없어요. 혹시 깁스나 수술 부위로 인한 저림이나 화끈거리는 걸까요?"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수술하고 열흘밖에 안 됐으면은 아직 충분히 호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척골신경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거의 1년 보셔야 되고, 수술이 잘 되었다면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아지실 것 같고요. 수술 부위 당연히 화끈거리고 아파요. 거기 칼로 짠 거니까. 그거는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런 수술을 하고 기부스는 잘 안 하는데, 의사 선생님에 따라 이제 움직이면 아프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기부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스는 사실은 뭐 기부스 때문에도 눌려서 아플 수 있으니까요. 혹시 기부스 때문에 아픈 것일 수도 있다면 한번 기부스를 벗어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척골신경도 그렇고 요 손목 터널 증후군도 기부스 안 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롭게 님이 약 7 개월 전부터 악력이 급격하게 약해지더니 현재까지도 악력이 약하고 손바닥의 감각이 좀 떨어졌다고 하시고,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이란 걸 알게 됐는데, 어 사실은 인제 손바닥 감각은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일 때 주로 인제 저린 거는 사실 손가락이거든요. 악력도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인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건 일단 병원에 가셔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좀 증상이 애매할 때는, 증상이 가장 확실한 거는 손가락이 저리고 특히 손끝이 저리고 뭐 밤에 저리고 요런 거거든요. 사실은 환자분들이 악력이 떨어진다고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 보고 아까 말씀드린 신경 검사라든가 초음파도 한번 보고 해서 정확히 진단이 된 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만약 맞다면은 손바닥 감각이랑 악력도 예전 상태로 호전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단을 먼저 정확하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던 내용으로 넘어가서, 만족도도 매우 높은 수술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위축이 심하거나 또 신경 전도 속도 검사상 좀 심한 경우에는 '아 회복이 느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회복이 더딜 수도 있다. 나는 남들보다 근위축이 있고 신경전도 검사도 쪼끔 안 좋았다고 하면은 남들보다 이 저린 증상이 좋아지고 감각이 돌아오고 힘이 좋아지는 것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도 많이 물어보고, 이것도 사실 의사 선생님마다 요거에 대한 견해가 쪼끔 많이 다를 수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 들은 내용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주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제 철학을 말씀드리면은, 일상 복귀 및 직업 복귀 시점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환자분이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해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하고 안 아프면은, 별로 많이 안 아프면 저는 바로 다음날 일해도 되고 손가락 자유롭게, 손목 자유롭게 다 쓰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는 요렇게 빨리 쓰면, 너무 빨리 쓰면은 인제 증상이 오래가고 회복이 늦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요게 뭐 골절도 아니고 인대를 만들어 주는 수술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써 봤을 때, 손을 쓰고 뭐 일을 해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사실은 저는 그냥 써도 된다고 하고요. 근데 인제 사실은 어 가 그래서 인제 가벼운 일상 활동은 수술 후 2주 4주 이내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써 놨지만, 저는 인제 환자분들 아프지 않으면 바로 쓰시라고 하고 있고, 직장도 어 한 6 주까지는 이런 식으로 권장이 되지만, 좀 쉬는 게 권장이 되지만 "안 아프면 바로 출근하셔도 된다." 그래서 인제 완전한 힘 회복은 6 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작업은 이 시기 이후에 권장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괜찮다면은 빨리빨리 쓰셔도 됩니다. 사실은 인제 환자분들이 수술 후 못 쓰는 이유는 아프고 힘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악력도 떨어지고 아프니까 힘이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셔도 된다고 해도 아파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이런 식으로 여기 인대를 잘라 주면은, 인대가 인제 이런 식으로 아까도 보여 드린 그림이랑 똑같지만 회복이 돼서 공간이 넓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꽉 쥘 때 요 인대가 사실은 주먹을 꽉 쥘 때 이 힘줄들이 위로 튀어오르지 못하게 막아 주던 그런 기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 인대가 다시 낫는 데까지 저희가 한 3 개월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3 개월 동안은 이 인대가 부실하니까 주먹을 꽉 쥘 수가 없겠죠, 아프고. 그리고 주먹을 꽉 쥐려면 이 힘줄들이 위로 튀어나오려고 할 텐데, 그러면 자꾸 수술 부위를 건드려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맘대로 써도 된다고 해도 환자분들이 "아, 아파서 못 하겠어요. 일 못 하겠어요. 저는 더 쉬어야 돼요. 저 뭐 이렇게 쉬어야 되니까 뭐 진단서를 써 주세요." 이런 경우가 꽤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일을 그리고 해도 되고, 일을 하고 뭐 일상생활 다 하셔도 수술 결과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지만, 이제 환자분들 아파서 못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쉬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리고 인제 복귀를 생각하시다면은, 수술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뭐 안 아플 수도 있고, 이게 환자마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수술 끝나고 별로 안 아파서 쓰는데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일을 최대한 뭐 3 개월이든 이렇게, 최소한 3 개월이든 이렇게 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수술하는 게 사실 좋다. 그래서 뭐 안 아프면 빨리 복귀하는 거고 아프면 좀 쉬는 거고 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환자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한 3 개월 쉬어야 될 수도 있어요."라는 말을 들렸는데, 중장비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거 하시는 분인데 뭐 수술한 다음 날부터 막 다 그 장비로 일을 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뭐 그분은 너무 통증에, 다른 분인데 다른 분은 통증에 민감하신 분 같은데 뭐 6 개월 동안 냉장고 문을 여는데도 아파서 못 했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를 평균으로 잡고 한 3 개월 정도는 힘들 수 있다, 힘이 안 들어가고 아플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전에 많이 회복돼서 병원도 다시 안 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질문이 있어서 엔젤 님이 "5 손가락이 다 저린 분도 있냐."고 했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사실은 아까 제가 해부학적인 신경 그림,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사실은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눌리는 거고,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눌렸을 때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 반만 저려야 되는데 5 손가락 다 저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거는 저희가 해부학적 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새끼손가락까지 저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새끼손가락이 메인이면 어디가 더 저린지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더 저려야 되지, 여기가 더 저리면은, 아까 뭐 수술 받으신 분도 얘기했지만 여기 팔꿈치에 척골신경 병증이 있거든요. 고 신경이 인제 네 번째,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고걸 더 의심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다 저리다고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섯 손가락 다 저린 사람도 꽤 많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이 "손목이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툭툭 걸리는 소리가 나고 불편하고 아픕니다. 아침에 통증이 심해서 주먹이 쥐어지지가 않습니다. 손가락도 저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인제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거의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메인이 가장 힘든 증상이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어야지 사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저희 의사들은 되게 쉽게 진단하는데, 이 뚝뚝 걸리는 소리가 나는 것도 그렇고 힘줄이 부어서 그렇거든요. 손목 터널에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은 제가 보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쪼끔 더 높습니다. 엔젤 님이 질문을 또 주셨는데 "젊은 사람도 손가락 많이 쓰면 오나요? 아님 이 병도 노화와 관련이 있나요?" 요것도 매우 좋은 질문인데, 사실은 노화랑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인제 우리가 환자분을 보면은 여성이 많이 생기는 것도 이 여성 호르몬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사실은 그 떨어지는 시기에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화랑도 상관이 있고, 남자분들도 뭐 일을 똑같이 많이 해도 다 40 대, 50대 이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화 때 뭐 힘줄이 좀 더 많이 붓는다든가, 사실은 우리가 인제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훨씬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라도 손가락을 많이 쓰면 생길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인제 손가락 많이 쓰는 제 환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페인트 같은 것 때문에 무슨 페인트 건이 있나 봐요. 페인트 할 때 뭐 이렇게 누르는 소방 그 호스처럼 그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이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 많이 쓰는 직업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젊어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또 엔젤 님이 병원에서 확진을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주셨고, 초음파로 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확진은 증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증상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리고 밤에 저리고 뭐 이러면 바로 거의 확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좀 애매한 경우에는 신경 검사를 하게 되고요. 솔직히 인제 좀 객관적으로도 알고 싶기 때문에 확진은 초음파보다는 신경 검사 쪽으로, 우리 신경 전도 속도 검사, 근전도 검사, 이걸 인제 신경 검사라고 하는데, 신경 검사 쪽이 쪼끔 더 확진에 가깝고, 사실은 신경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거나, 초음파는 인제 신경이 얼마나 부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초음파에서 신경이 별로 안 부었더라도 환자 증상이 확실하면은 그때는 수술을 하면 이제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확진은 제일 중요한 건 그 손목 터널 증후군에 딱 맞는 부합하는 증상으로만도 확진이 가능하고, 그것만으로도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신경 검사랑 초음파 검사는 부가적인 검사, 부수적인 검사고, 그다음에 얼마나 심한지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다. 초음파나 신경전도 검사를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신경전도 검사는 사실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초음파는 안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인제 의사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초음파 검사도 다 하고 있고요. 근전도 검사는 초미 님이 질문 주셨는데 아마 해 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근전도 검사를 제가 직접 받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인제 근전도 검사를, 이게 인제 신경 검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근전도 검사가 있고 신경전도 속도 검사가 있는데, 둘 다 찌르는 건데 아무래도 근전도 검사가 더 많이 찌르고 근육까지 깊이 찌릅니다. 그래서 신경전도 검사까지는, 신경전도 속도 검사까지는 잘 버티시는데, 근전도 검사는 많이 아픈가 봐요. 환자분들이 "나는 이 검사는 다시는 안 할 거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검사는 안 할 거다." 하시는 분이 매우 아프고요. 매우 아프다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픈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받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마취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인제 우리가 진단이 애매한 경우, 아니면 인제 뭐 다른 병들을 감별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검사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파도 참고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수술이 다 잘 되면 좋고 별 문제 없이 끝나면 좋은데 항상 합병증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날 수도 있고 지혈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잘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피가 날 수 있고 통증이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통증이 오는 부위는 주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악력이 쪼끔 떨어질 수 있고, 물론 악력은 대부분 회복되거나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수술 후 감염은 매우 드물지만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신경 손상이라든가 아니면 인제 사실은 뭐 아무리 감압을 잘해도 일부분이 남아서 그 부분에 눌려 가지고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합병증이 있어서 사실은 인제 수술 전에 충분히 보존적 치료, 다른 치료를 해 보고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인제 쪼끔 종합해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수술은 언제 하냐? 수술은 증상이 매우 힘들 때, 못 참겠을 때, '아 도저히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을 때, 그리고 다른 치료를 충분히 했을 때 하는 거고요. 뭐 치료도 안 해 보고 '내가 손목터널 증후군이니까 수술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거고, 수술적 치료는 아까 쪼끔 절개하는 거랑 내시경이 인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사실 수술 방법은 의사 선생님에 따라 쪼끔씩 다르고요. 하지만 그 예후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시경을 하면 상처가 작고 회복이 쪼끔 더 빠를 수 있겠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 후 좋아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매우 다르다. 그리고 수술 후 일할 수 있는 기간, 직업 복귀가 가능한 시점도 매우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 조기에 복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벌써 시간이 46 분이 돼서 거의 끝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또 질문, 노숙자님이 어 재밌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노숙자님이, 그 이게 성함일 수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노숙자님의 그 질문을 보면은 손목 가운데에 동그랗게 물혹 같은 걸로 아팠는데 그게 없어졌지만 지금 또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더 일을 하다 보면 그 뒤로 또 아파요. 그게 밤까지 아프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조금 나아지고 반복이네요. 손목 가운데라는 게 사실은 어디를 말하는지 지금 제가 보지 않고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없어졌다면은 그 물혹, 흔히 말하는 결절종일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결절종은 안에 젤리 같은 물이 차 있는 거고, 관절이나 뭐 힘줄 주위에 어떤 액체가 저류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은 신경을 안 쓰고 사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노숙자님 아픈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 보고 좀 더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의 주제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다빈도 질환인 다른 질환도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인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을 쏟아부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시청해 주셨고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